빛골 광주 옛 전남도청 앞 성보문화재, 제명석 등을 문체부와 광주시가 조경 사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옮기려고 해 불교계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화대종사가 남양주 봉선사에 마련된 대강백 월운스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종정이 하는 평생을 역경 사업에 몸바친 월운스님의 뜻을 기리는 글귀를 만장에 적었습니다. 제10회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절망감을 기도로 극복한 윤수분 불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계묘년 여름 안거철을 맞아 성방 수자들의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상도동 보문선원의 방부를 들인 제가자 80명의 정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불교대학 누룽밥 봉사단이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래시장에서 나누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시장 상인들의 힘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빛골 광주 옛 전남도청 앞 성보문화재, 제명석 등을 문체부와 광주시가 조경 사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옮기려고 해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불교계는 해마다 부처님 모신 날 이 석등에서 불을 체화해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빛골 관등회를 열어오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에 서 있는 석등, 천년 고찰의 예터임을 말해줍니다. 통일 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보는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제명석등입니다. 이 석등은 광주에서 대규모 사찰로 알려진 대왕사의 존재 유무를 가릴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석등은 통일 신라시대에 세워졌는데 임금의 건강을 빌고 나라의 안녕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석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나라를 안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광주에 세워졌기 때문에 광주의 평안을 더 기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지역 불교계는 해마다 이곳 제명석등 앞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 제명석등에서 불을 체화하는 의식을 한 뒤 금남로와 충장로 등 도심 만여 봉축 연등에 불을 밝혀 지역 평안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광역시가 지역 불교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옛 대왕사터 제명석등의 이전을 임의로 추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석등은 제명석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문화재이기 전에 우리 불교의 성본데 불교의 협조도 구하지 아니하고 시청 마음대로 옮겨간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와 확실한 의논을 하고 광주불교연합회는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불교계와 어떠한 협의나 논의도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특히 제명석등 체화 의식과 연등 행진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대왕사를 규명하는 학술 세미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격분했습니다. 이 제명석등을 1cm라도 옮겨간다면 우리 범종단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고 특히 또 우리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이 모든 걸 처리한다면 범종단적으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80년 5.18 당시 신군부의 총탄을 이겨내고 전남도청과 함께 아픔의 역사를 함께한 천년의 성보 제명석등. 관계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 속에 100년도 안 된 전남도청은 복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천년 역사의 불교 성보는 방치와 홀대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지난 16일 원적에 든 월운 대종사의 빈소가 마련된 남양주 봉선사에 조문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월운 스님 영전에 추모의 예를 올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과 함께 봉선사 청풍루를 찾아 월운 스님 영전에 꽃과 차를 올린 뒤 삼배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월운 스님 문도 제자들의 손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중중교망 녹록시중 보방사해 무루등락이란 글귀를 만장의 붓글씨로 적어 평생을 역경사업에 몸바친 월운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교학의 그물을 중중으로 쳐서 시중의 모든 대중들을 건져 올리나니 사해 두루 널리 퍼지게 하여 빠짐없이 이고등락해 하셨다라며 만장에 담은 뜻을 직접 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는 이 시대 희망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신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올해로 10번째 열린 시상식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절망을 기도로 극복한 윤수분 불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하나뿐인 대학생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을 잃고 지낸 고통의 나날들. 부처님을 향한 신심으로 원망과 자책을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봉사와 기도로 남은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불자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한 조계종 신행수기 시상식. 올해 10번째 열린 이 시상식에서 아들을 가슴에 품고의 윤수분 불자가 대상인 총무원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가 이 큰 상을 받는 것은 정말 기쁩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더욱더 부처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교원장상과 교육원장상은 성지순례로 이어진 불연의 박미자 불자와 장애인 포교 꽃피기르의 이희주 불자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BBS 불교방송 사장상은 개경계를 읊는 마음으로의 김장대 불자가 받는 등 총 29편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행 수기는 살아있는 산 역사이며 또한 불자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글이 아닌 온몸으로 써내려간 대장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삶의 한가운데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문인 신행수기.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가슴에서 우러나는 체험 고백을 통해 사부대중의 마음을 적십니다. 신행수기 공부가 10년째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신행수기 자체가 삶의 모습이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전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신심과 정진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을 희망과 행복으로 이끄는 제 광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얘기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다 참되는 신심과 가피가 이 땅에 널리 퍼져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본상을 수상한 6편의 작품은 BBS 불교방송을 통해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역경을 극복해낸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불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단 화합 조정과 사회적 갈등 현안 중재로 공동선을 실현해 나갈 제7기 화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고향 흥국사 주지인 위원장 정문 스님을 포함해 각 분야의 스님과 제가자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가 자비와 화쟁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화쟁이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문 스님은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쟁이는 이어 제42차 전체 회의를 열어 제7기 조직 구성을 비롯해 향후 활동 방향과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개묘년 여름 안거철을 맞아 선방수자들의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상도동 보문선원에 방부를 들인 제가자 80명의 정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원장 지범 스님이 장군 죽비를 들고 직접 제가자들을 지도하면서 이 도심 시민 선방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요합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좌복 위에 몸과 마음을 곧게 세우고 가나선 정진이 한창입니다. 선원장 스님이 매일 제가자들과 함께 정진하며 지도하는 평일 낮 서울 상도동 보문선원의 풍경입니다. 개묘년 하한거 보문선원에는 제가자 80여 명이 방부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동한거에 이어 올해 하한거에 다시 방부를 들인 한 직장인은 서울 도심에서 정통 가나선의 묘미를 접한 후 틈날 때마다 선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템플스테이처럼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절에 들러서 혼자 이렇게 명상이랑 참선을 했었는데, 가나선은 명상이랑 다르잖아요. 화두를 끊임없이 드는 건데, 화두를 들다 보니까 내가 화두를 놓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생각이나 이런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요했던 선원이 일순간 활발해집니다. 선원장 스님과 입승보살 제가자들이 함께 일렬로 선언안을 포행합니다. 직장인들이 많아 방부 인원 모두가 함께 수행하지는 않지만 보문사 제가선원의 정진은 선원의 하루와 똑같습니다. 담양, 용흥사 등 여러 선원에서 초심자들을 지도했던 보문선원 입승보살은 직장인들이 수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떨쳐버렸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한 달 반, 한 2달 동안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약회사 다니는 청년이었었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어. 그래서 그분을 잘 참선을 이끌어가지고 요번에 하한거는 휴가가 만료가 돼서 이제 갔는데 자기가 너무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주지소임을 살면서도 안거 때마다 선방에서 정진했던 선원장 지범 스님. 소참법문으로 수행 분위기를 일신합니다. 눈은 뜨는지 감는지,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부터 자세히 알려주면서 때로는 선원에서 쓰는 장군 죽비를 직접 들고 지도를 합니다. 내가 부처임을 확실히 믿고 선지식과 화두를 100% 확신하며 정진해라.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 더욱 절실하게 화두를 들라며 신심을 불어넣습니다. 무상을 느껴야 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많이 죽는다 하면 여기 모든 사람들이 참선해서 생사를 해탈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신심을 못 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백담사나 하암사나 이런데 결제 들어갈 때는 정리를 하잖아요. 내 안에 것부터 싹 정리를 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주 관음사가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사업에 거듭 동참하며 인재불사에 앞장섰습니다.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김문자 신도회장 등과 함께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42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금 1,000만 원을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21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 출신 동국대 재학생 131명 가운데 2기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 이념에 발맞춰 동국인으로서 좋은 인연 공덕을 짓는 기회라면서 학생들은 내년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학생 전법 대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동국 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란 좋은 뜻이 담긴 장학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문자 신도회장은 불성을 키우고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은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이 이끈 상월결사 인도순례 영상을 시청하고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삼창하며 결사의 공덕이 청년포교로 널리 승화되길 기원했습니다. 울산 정토사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결성한 봉축위원회를 석 달 만에 해단했습니다. 정토사는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덕진 스님과 전기택 봉행위원장, 심규명 집행위원장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위원회 해단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단식은 경과 보고와 봉축 공로상 시상, 평가 토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엄덕이 효 문학상을 수상한 덕진 스님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울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이상식 대리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봉축위는 지난 석 달간 정토사 봉축연등 점등식과 태화강 연등축제, 울산경찰청 봉축법회 등 각종 봉축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3,000명의 동문들이 활동하는 경남 진주불교대학이 누룽밥 봉사단을 조직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진주중앙시장에서 나누는 따뜻한 아침 누룽밥이 재래시장 상인들의 힘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진주중앙시장은 지난 1884년 개설된 유서 깊은 전통시장입니다.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시장 중 한 곳으로 토요일 아침 농산물 등을 사고 파는 인파로 활기찼습니다. 이곳에서 누룽밥 봉사단은 새벽 4시부터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반부터 따뜻한 누룽밥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중앙시장 전통시장이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장사를 하시는데 새벽에 오므로 식사를 안 하신 관계로 저희들이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아침에 4시에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자리를 뜰 수 없어 봉사단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바쁜 전통시장의 아침 풍경과 함께 봉사단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진주불교대학이 누룽밥 봉사에 나선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봉사 차량과 급식 장비 등 일체를 자체 예산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불교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들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배워서 사회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일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개강 이후 현재 45기 졸업생까지 배출한 진주불교대학은 지역 불자 교육의 중심적 역할뿐만 아니라 나눔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부산 교직원 불자연합회 창립 25주년 기념법회가 부산 안국선원에서 열렸습니다. 법문에 나선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은 불교란 무엇인가란 주제 법문을 통해 종교가 목적인 시대는 지났다며 깨달음에 이르렀어도 자세를 낮춰 겸손함을 잃지 않는 수행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회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참된 법을 배우고 익혀 청소년 불자들 가슴에 보리의 씨앗을 심고 성불의 대과업을 함께 이루길 발언했습니다. 또 부산교직원 불자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림회 허은정 회장 등 3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법회에는 김화연 전국교직원 불자연합회장과 김경희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백종원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젊은 불자들이 봉사단을 구성해 창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직업의 불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포항불교 청년봉사연합회는 최정환 회장 등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지역 불교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포항불교 청년봉사연합회는 불교의 기본과 가치는 지키되 젊은 정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참신한 활동과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창단법회에는 포항불교 사학연합회 스님들과 신도들, 재가단체 불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재가단체의 막내로서 스님들과 재가단체 선배님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밝고 건강한 포항불교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 실천도량 춘천 보타사가 계묘년 윤년을 맞아 진행한 개금불사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보타사 주지 진철 스님과 개금불사에 동참한 신도 등이 함께한 회양법회에선 대웅전과 지장전, 미타전 등 보타사 내 각 전각에 모신 불보살님들 개금 점안식과 함께 이웃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진철 스님은 부처님 옷을 새로 입혀드리는 개금불사는 그 자체로 공덕이 수승한 수행 방편이면서 스스로의 불성을 깨달아 부처님께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오늘 그 정화법회를 했지 않습니까? 정화불사를 하는데 그래서 법회를 하는 그 우리 불자들이 마음이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께 기울이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이미 이 자리에 다른 데서 찾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부처님. 이상으로 6월 2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